PSG 입단 순간 손흥민 형이 생각났다. 이강인을 잡아준 손흥민의 한마디는 축구팬들 눈물. 손흥민이 이강인을 사랑하는 이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PSG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 마치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서 그랬듯이. 이강인의 PSG 입성으로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다. PSG는 지난 9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강인의 입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 상당이며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던 때 발생했던 이적료에 이어 역대 한국이 이적료 기록 2위에 해당한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11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이자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까지 노리는 명문이다. 이제 이강인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PSG에 입단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강인의 지난 시즌 활약을 볼 때 PSG의 관심과 러브콜은 고개가 끄덕여진다. 2022에서 23 시즌 마요르카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강인은 당초 단점으로 지적됐던 피지컬, 스피드, 수비를 모두 보완하며 업그레이드됐다. 본래 강점이었던 드리블, 패스, 탈압박, 플레이메이킹, 킥력도 역시 향상되며 마요르카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스탯상으로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라리가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한 것은 물론 공격에서의 영향력도 대단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이강인은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리가 10경기 동안 41번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고 이는 높은 드리블 성공 횟수를 자랑하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레알 마드리드, 사무엘 추크웨제, 비아레알을 포함해 리그에서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 횟수다. 또한 드리블 성공률도 66%를 기록했으며 라리가 평균 47.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4월에는 라리가 사무국 선정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이강인의 이름이 올랐고 지난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도 올랐다.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페데리코 발베르데 이상 레알 마드리드, 프랭키 더용, 가비, 페드리 이상 바르셀로나 등과 경쟁했다. 비록 최종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강인의 높아진 의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PSG의 관심 이전에 여러 클럽들에게도 관심을 받았다. 지난 1월부터 이강인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위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 뉴캐슬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등과 연결됐고 꾸준하게 관찰 대상이었다. 여기에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영입 전에 가세했다. 아틀레티코는 4월 말 이강인에게 공식 제안을 건네기도 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의 제안을 거절했고 협상은 지지부진해졌다. 이 가운데 PSG가 과감하게 영입 제안을 건넨 것이다. 이강인 본인 역시도 아틀레티코보다 PSG를 선호했고 마요르카도 더 높은 이적료를 부른 PSG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협상은 빠르게 진전됐고 이강인의 PSG 이적이 성사됐다. 이강인 역시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강인은 입단 직후 구단을 통해 PSG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PSG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있다. 빨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다. 팬들과 경기장에서 만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이강인이 PSG에 입단하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 PSG는 구단 홈페이지에 이강인은 천재다. 그는 2001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유명인사가 됐다. 그리고 전국의 팀들과 겨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 설명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PSG는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자 유니폼이 출고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강인의 인기와 스타성을 단번에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강인은 현재 PSG 프리시즌을 앞두고 훈련을 진행 중이다.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팬들에게는 흥미거리다. 현 시점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킬리안 음바페와 베테랑 수비수 마르키뉴스, 중원에서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마르코 베라티 등 스타 군단들과 이강인이 함께 뛴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마르와 훈련장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강인은 특유의 적극성과 친화력으로 팀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 PSG가 게시한 공식 영상에서는 이강인은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이강인은 어릴 적부터 스페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현재 PSG 위 마르코 아센시오, 카를로스 솔레르 등 스페인어권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팀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다. 적극성과 친화력은 유럽에서 대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기 주장이 확실한 유럽에서는 겸손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강인은 어릴 적부터 이런 가치를 몸에 체화시켜왔고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특히 스페인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료들의 신임을 받기에 용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강인 특유의 적극성과 친화력, 그리고 스페인어 능력이 합쳐져 완벽하게 팀에 적응하는 것이다. 적극성과 친화력이 성공으로 이어졌던 사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 바로 손흥민이다. 어릴 적부터 유럽에서 생활한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을 앞두고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팀 동료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적극성과 친화력은 손흥민이 가진 본연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결국 팀 동료들의 신뢰를 빠르게 쌓아간 손흥민은 어느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특히 팀 동료 해리 케인과의 케미는 EPL 최고 합작골 듀오라는 타이틀도 만들었다. 손흥민처럼 적극성과 친화력을 지닌 이강인도 대성할 기운이 넘쳐흐르고 있다. 누가 초보 이승엽을 의심했나? 감독 첫해 9연승이라니. 야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지도자 경험이 없는 두산 이승엽 감독이 부임 첫해 1을 냈다. 작년 9위 팀을 3위까지 끌어올린 것도 모자라 파죽의 9연승을 달리며 감독계의 대부인 야신 김성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두산이 또 이겼다. 두산은 지난 12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시즌 8차전에서 4에서 1역전승을 거두며 김태형 감독 시절이었던 2018년 6월 15일 대전 하나전 이후 무려 1853일 만에 9연승에 성공했다. 공동 4위 NC, 롯데의 3경기 앞선 안정적인 3위, 41승 1무 36패이며 2위 SSG와의 승차도 4경기까지 좁혔다. 두산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2023 KBO 리그 2강 체제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 지난해 창단 첫 9위 수모를 겪은 두산은 팀을 쇄신할 적임자로 국민타자 이승엽을 택했다. 선임 당시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었다. 통산 홈런 1위, 467개를 비롯해 현역 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커리어를 보낸 이승엽이지만 2017년 은퇴 후 현장 지도자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해설위원, KBO 홍보대사, 야구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꾸준히 야구 발전에 기여했으나 이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와는 별개의 영역이었다. 처음 프로 지도자가 된 이 감독은 시즌 개막과 함께 부상자 속출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새 식구 딜런 파일이 머리에 이어 팔꿈치를 다쳐 3달 가까이 외국인 투수 한 명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했고, 김인태, 김대한, 김강률의 부상, 새 외국인 타자 호세 로하스와 김재환의 부진 등이 맞물려 한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스프링 캠프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신예들의 성장으로 4월과 5월 5할 승률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6월 10승 14패에 그치며 부임 후 첫 위기가 닥쳤다.
이 감독은 7월 초 울산 포항 6연전을 반등의 계기로 삼았다. 환경이 열악한 제2구장 원정이 연이어 펼쳐졌지만 울산 롯데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시작으로 포항 삼성, 잠실 키움 3연전을 연달아 쓸어 담았고 지난해 4승 1무 11패에 이어 올해도 1승 6패로 고전하던 SSG를 만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5년 만에 9연승을 달성한 순간이었다. 9연승 기간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운드다. 딜런 파일의 대체자인 브랜든 와델의 합류로 선발진이 마침내 안정을 찾았고 불펜진은 잠시 지쳤던 정철원의 페이스 회복과 더불어 김명신의 필승조 전환이 신의 한 수로 작용했다. 두산은 이 기간 리그서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 1.76을 기록했다. 타선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공할 만한 화력을 뽐냈다. 9연승 기간 타율 4할 8푼 1리의 양의지를 필두로 장승현 3할 6푼 8리, 정수빈 3할 6푼 1리, 김재호 3할 5푼, 로하스 3할 3푼 3리, 강승호 3할 1푼 6리 등이 팀 타율 2위, 2할 9푼 9리를 이끌었다. 또한 지난 7일 첫 등록된 박세혁 보상선수 박준영이 4경기 타율 4할 1푼 7리 1홈런 5타점 활약으로 단숨에 복덩이 타이틀을 얻었다. 이 감독은 12일 SSG 전 승리로 역대 베어스 감독 데뷔 시즌 최다 연승 타이 기록에 도달했다. 김영덕, 오비 1982년 5월 22일 시민 삼성전 물결표 6월 12일 대전 MBC전 김성근, 오비 1984년 4월 17일 대전 산미전 물결표 4월 28일 구덕 롯데전 등 기라성 같은 지도자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순간이었다. 당시 김영덕 감독은 한일은행, 장충고, 북일고 감독을 거쳐 오비 지휘봉을 잡았고 김성근 감독 또한 기업은행, 충암고, 신일고 감독, 오비 투수 코치로 지도자 경험을 쌓은 뒤 프로구단 감독이 됐다. 두산에서 첫 지도자가 된 이 감독의 9연승이 더 빛나는 이유다. 이 감독은 공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 6월까지는 팀도, 보시는 분들도 답답한 경기가 지속됐지만 코치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주눅들지 않았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는 마인드로 준비했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다. 라며 기록은 내가 아닌 팀 두산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팬들이 만든 것이다. 선수단 전체가 합심했기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다. 라고 대기록의 공을 코치와 선수에게 돌렸다.